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씨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의 대학교 합격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제 대학 합격 수기라고 해서 막 엄청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특별한 건 없는데, 제목을 보고 많이들 들어오셨겠지만 저는 내신 5등급으로 대학교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예요. 사실 5등급이라는 등급이 수치상으로는 수시 합격을 하기에는 되게 낮은 점수. 그래서 그 내신 성적으로 어떻게 대학교를, 그것도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저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언제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맞는 방법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합격을 하기도 했구나. 우선 제가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교, 그리고 무슨 과에 합격을 했는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고요. 사회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17학년도에 저는 입시를 현역으로 준비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 이름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는데, 그게 이제 일반 전형이고, 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아니라 다른 전형인 고른기에 2 전형으로 들어왔어요. 고른기에 2 전형이 뭐냐면, 고른기에 1이 있고 2가 있어요. 2는 다문화 가정, 아니면 다자녀, 의사상자, 제 기억으로는 경찰 및 군인 자녀였던 것 같아요. 군인 자녀. 그래서 이렇게 총 제가 들어올 17학년도에는 고른기에 2 전형에 7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인 자녀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른기에 2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과마다 2명을 뽑거나 아니면 안 뽑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저는 사회학과를 지망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회학과는 고른기에 전형으로 총 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른기에 2 전형으로 퇴초합을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수시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는 등급도 중요하지만 그 고등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같은 2등급이더라도 대학교에서 좀 더 좋게 봐주기도 하는데, 우선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먼저 특목고는 아닙니다. 특목고는 아니고 일반고예요. 전교생이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형 사립 일반 고등학교고요. 근데 저희 학교의 특성상 중학교 내신을 100% 봐서 내신 성적순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정말 일반적인 보통의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정말 이름이 널리 알려진 특목고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신 성적으로 뽑는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평균을 내봤을 때는 그래도 중학교 내신 1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5등급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학생들의 수준이 좀 좋다고 해서 저의 5등급이 그렇기 때문에 잘한 등급이다라고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가 어떤 학교에서 5등급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고등학생들의 목표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리고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꿈을 하나를 못 정했더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정확한 한 직업을 찾기 어렵다면은, 직업은 그냥 큰 틀 안에서 하나를 골라서 적더라도 자기가 관련 있는 분야나 전공하고자 하는 과는 무조건 확실하게 정해서 그 정한 과의 특성에 맞춰서 생활기록부를 짜임새 있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억지로 꿈도 없는데 과부터 정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꿈이 없고 정말 가고 싶은 과가 정확하게 하나가 딱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수시를 쓸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생활 기록부와 또 자소서를 쓰려면 억지로라도 그거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안 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말은 정말 당연한 건데, 그거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 빠른 시일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최대한 일찍 정하라 라는 말이죠. 과를 정하고 과에 맞춰서 이제 활동들을 해야 되고, 비교과 활동을 포함을 해서 동아리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것부터 막막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동아리, 세특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상황에 진전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꿈, 자기가 원하는 걸 찾으려면 말 그대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체험을 해본다든지, 직업군들의 책을 읽어서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는 것 같은지,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그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지와 관련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사실 그거를 찾는 게 정말 힘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갖은 노력을 해서라도 그거는 무조건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그걸 남들보다 정말 빨리 정하고 그 직업군이나 과의 변함이 없어서 생기부나 자소
자소서의 흐름이 원만하게 흘러갔다는 거. 그게 일단은 저의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시 쓸 때 그러니까 3학년 여름쯤인가요? 그때부터 남들이 이제 시작을 할 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수시를 넣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당연히 첫 번째는 뭐 내신이 성적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미 저는 내신 성적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한 건데 그걸 제쳐놓더라면 나는 생기부 관리 안 했는데?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내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과 활동의 내신 점수상으로는 안 좋았던 건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인데 저는 그거 말고도 일단 이거는 저의 성격과 저의 특성인데 저는 남들에 비해서 글 쓰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글을 잘 쓴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뚝 던져지면 막 개요를 짜고 그런 거 없이 일단 글을 빨리 씁니다. 그냥 그만큼 제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 흥미 있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뭔가 끄덕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쓰는 것도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내가 했다.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직책을 맡아서 이런 활동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이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다. 그래서 내가 뭐 이 부분에서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선생님께서 써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쳐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무슨 활동을 해서 어떤 걸 느꼈는지는 자기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리고 제 성격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 이유긴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 막 설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그게 재밌어요. 근데 생기부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생기부 종이 몇 장만 읽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 생기부 짧은 그 글자 몇 자로. 근데 저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출하고 드러내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관종인 거예요, 말 그대로 관종. 그러니까 저는 생기부 쓰는 시간이 물론 막 엄청 행복하진 않았죠. 그래도 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근데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막 머리를 싸매면서 진짜 나 여기에 무슨 말을 쓰지? 도저히 쓸 말이 없어. 내가 진로에는 무슨 말을 쓰고 세특에는 무슨 말을 쓰지? 이렇게 막 울면서 힘들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저의 성격이었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저의 비법인 거죠.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니까 1학년 때부터 성적은 안 좋았을지언정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아예 생기부를 놓아버린 친구들도 많아요. 당연하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저는 근데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생기부를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쓴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일단 주어졌는데 성적 좋은 친구들 다 생기부 막 쓰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저도 뭐 딴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 공부는 하기 싫고 생기부라도 쓰는 거죠. 그래서 나 뭐 이 활동에서 나 이런 거 배웠는데 그래서 난 뭐 이렇게 성장이 됐어 이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게 글을 썼던 게 되게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특을 그래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셨는데 꼭 세특뿐만 아니라 생기부 전반적인 부분을 아무리 그래도 성적이 엄청 낮은 사람들까지 한 명 한 명 세특을 봐주시진 않았어요. 당연하죠. 세특은 정말 세부적인 그런 특기사항인데 일단 성적이 낮은데 무슨 특기사항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봐도 되게 그래도 참 악바리로 어떻게든 뭐라도 적으려고 했구나 싶었던 건 뭐냐면 저는 그게 뭐 확통이든 국어든 그냥 국어라고 할게요. 아니 뭐 그게 사회문화든 뭐든 어떻게든 제가 막 보고서를 한쪽이라도 써서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느낀 점이라도 보고서까지 아니더라도 뭐 느낀 점을 써서 그 담당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저 철판 깔고 찾아간 거죠. 저 수학 진짜 싫어하고 못해서 뭐 확통 막 6등급 막 이렇게 맞았는데 6등급 맞은 애가 와가지고 막 보고서를 썼대. 그래서 가지고 그 수학 선생님께 저 이거 세특에 쓰고 싶은데요. 제가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이러면 진짜 어이없어 하세요. 일단 선생님들도 아세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못하는 학생인지.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애가 도대체 무슨 보고서를 써오는 거야. 성적이라도 좋으면은 보고서 쓴 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세특이라도 써주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얘는 뭐지? 그냥 별난 애 같았겠죠. 근데 그래도 저는 노력을 한 거잖아요. 다른 뭐 5등급? 다른 낮은 학생들은 전혀 그럴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이런 성적, 이 낮은 성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했겠죠.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보고서를 내도 선생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거다. 내가 성적이 낮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냥 쪽팔리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내 거 내가 챙기는데 뭐 이러면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통을 진짜 어거지로 맞추는 근데 모든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 아니면 수시를 이미 준비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생기부 자소서는 다 자기가 정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냥 그 활동만 보면 아무런 관련 없거든요. 제가 가고 싶어하는 사회학이랑 그리고 제가 갖고 싶어하는 그 직업 기자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확통이 그냥 그렇게만 보면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찾아내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확통은 어떤 보고서를 제출을 했냐면 논문을 읽고 저는 언론에 관심 있고 기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기자는 이제 기사를 쓰는데 기사랑 뉴스에 사실 정말 그 통계 자료가 정말 많이 쓰여요.
확통, 통계. 확률은 잘 모르겠고 통계 뭐가 있지? 통계가 어디 쓰이지? 근데 통계 솔직히 어디서 많이 봐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신문, 기사, 뭐 뉴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신문, 기사, 뉴스를 다루는 언론에 관심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난 기자가 되고 싶은데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데 기사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를 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춰서 언론과 뭐 통계,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통계 자료가 있으면 좀 더 이 기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그게 통계 수치가 아니라 그냥 뭐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통계 자료가 있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그게 국어든 뭐 영어든 자기가 관심 있어 하고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직업과는 충분하게 관련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성적이 좋다면 선생님께서 알아서 써주시겠죠. 이 학생은 뭐 이렇게 뭐 성적이 좋으니까 1등급으로 지금 누가 봐도 1등급이고 이 학생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확통 성적이 좋으니까 세특에 선생님이 이 학생이 무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써줄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만 봐도 입학사정관님이 보시기에 아 얘는 등급으로 일단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는 걸.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적을 따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 등급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기 위한 뭔가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거의 모든 과목을 제가 느낀 바를 보고서로 작성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이 비웃고 네가 뭘 이런 걸 가져와라고 해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말 계속 영상이 끝나면서도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 관리 안 하고 막 낮은 등급 맞고 무마시키려고 보고서를 저처럼 내라 이렇게 권고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내신 성적이 낮았고 이미 3학년이 돼서는 그 성적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성적이 높은 다른 친구들과 싸워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거기서 뽑혀야 되는데 그럼 나는 성적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좋은 학생이라고 그리고 좀 더 과에 적합해서 뽑아야 되는 학생이라고 이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이런 세특 있었던 저의 노력인 거지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성적 관리할 시간에 다른 걸로 해서 그거를 덮을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제발 저의 말을 잘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발이 지났어. 잠깐만.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까먹었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본격적으로 막 생기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하고 자소서를 쓰는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짜고 하기도 했는데 저는 2학년 말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성적도 안 좋고 모의고사도 막 2, 3 이 정도 2, 3등급 언저리로 나오니까 사실 제가 원하는 학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모의고사가 2, 3등급 나오는데 수능은 얼마나 낮게 나오겠어요. 더 낮게 나오면 더 낮게 나오지. 그래서 저의 그냥 성적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수시를 일찍 준비를 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말씀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막 컴퓨터 두들기면서 노트북 두들기면서 준비를 한 거는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라는 거. 근데 그때 정말 악몽 같았어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 김혜수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고 죽겠어요. 죽겠어요 맞나? 네, 기간이 짧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시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저는 일단 제 그 내신 등급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한 달, 2달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도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기부를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3학년 돼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3학년 되면 1, 2학년 때 그 생기부 이제 와서 나 수시 쓰고 싶은데 그때 1, 2학년 거 열람해가지고 막 더 길게 쓸 수 있어요? 추가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1, 2학년 거 그냥 1, 2학년 때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거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3학년 때 그냥 조금 더 열심히 이제 쓰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예전보다 더 쓴 거죠. 근데도 정말 완성도가 있었던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제가 생기부 놓지 않았다는 거. 그 당시는 놓지 않아야지라는 마인드로 한 건 아니었어요. 3학년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뭐 성적은 정말 낮고 성적이랑 별개로 생기부를 정말 차곡차곡 하나하나 다 써온 거예요. 세특도 그랬고 1학년 때부터도 세특 막 선생님 찾아가서 어떻게 한 줄이라도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공부하는 시간까지 빼서 시간을 쏟아라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듯이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도 제가 수시를 넣고 그것도 그래도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지망했던 학교 중 한 곳을 합격을 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이 낮은 5등급이라는 등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시 뭐 책 뭐 읽었고 세득 쓰고 뭐 진로 쓰고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냥 그걸 몰아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냥 자기가 시간 틈틈이 짬내서 어떤 활동하고 바로바로 적으면 전혀 그게 공부하는 시간까지 뺏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이라도 나 수시 써야겠다, 저 같은 스타일. 남들 다 쓰는데 나도 써야 되고, 떨어지더라도 일단 내 눈으로 떨어지는 거 봐야지.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 그렇게 조금이라도 수시에 미련이 남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생기부라도 열심히 써야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저 생기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뭐 선생님은 당연히 이러죠. 아, 네 성적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생기부를 쓰냐. 사실 저는 이거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절대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결국에 결과적으로 그게 좋지 않은 결과더라도, 불합격으로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 선택이면 자기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다는 게, 힘들긴 힘들죠. 근데 남이 시켰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시켰어. 선생님이 뭐 바다야, 너 이 이거 성적으로 절대 수시 못 넣는다. 너 이거 엄청 최상향 지원하는 거 알지 않느냐. 뭐하러 지원을 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저라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가능성이 없는 건 팩트니까, 수치상으로. 근데 저 그렇게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성적 엄청 낮으니까 이럴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하라고. 수능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신 건데 너 재수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직도 생각이 나고, 제가 고등학교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안다고. 저도 제가 이 성적으로는 정말 가능성 없는 거 알아요. 아는데 제 눈으로 제가 떨어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일단 넣게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이거 지원하게라도 해달라고. 그리고 떨어지면 난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나는 내 눈으로 떨어지는 거 봐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제 말은 그러니까 남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거기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좀 더 나중에는 크게 그 선택을 따랐던 자기에 대한 그런 분노와,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었으면 붙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서도 붙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미련과 후회가 엄청 남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어쩔 수 없는 걸 아는데도 그냥 예전 일을 생각하면 후회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싶은 과가 있으면 그냥 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보고 그때서야 인정을 슬프지만 확실하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수시 6개 중에서, 어차피 제가 내신이 낮으니까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학종으로 하나를 쓴 거고, 나머지 5개는 그냥 경희대와 비슷한 그런 언저리에 있는 학교들 논술로 썼어요. 그러니까 5논에 1학종을 한 거죠. 근데 왜? 사실 수시를 쓴 것도 제 내신 성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안 써도 괜찮아, 그냥 안 써도 되는 그런 성적이에요. 근데 나는 경희대하고 사학을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지금 미칠 만큼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학종 하나 쓴 거야. 너무 가고 싶은 거.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거 하나를 쓴 거예요. 그래서 1학종 5논술.